한번 배워보자. 자, 첫 번째. 자, 심층순환은 무엇이 심층순환이냐면 우리 해수의 층상구조 중에 수온약층 배웠었죠? 네. 수온약층 아래의 흐름이에요. 자, 수온약층 아래의 흐름을 우리는 심층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이 심층순환은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심층순환의 발생 원인은 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 발생 원인은 밀도 차예요. 자,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되지? 1도가 크면 그, 가라앉잖아. 네. 자, 가라앉는 걸 우리는 침강이라고 불러요. 침강. 그리고 밀도가 작으면 솟아오르죠. 맞아요. 요거를 솟아오르는 걸 용승이라고 부르거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해수가 실제로 이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밀도차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 극표면에서 있지 네. 냉각된 해수가 자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크다 그랬잖아. 네. 자 그래서 냉각된 해수가 강해요. 가라앉아.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흐르냐면 저위도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저희도로 이동한 다음에 표층으로 솟아올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표층 순환을 타고 표층 순환을 따라 극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심층 순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있지 실험을 한번 해보자. 실험. 자, 심층 순환의 발생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자, 이런 수조에 물을 붓고 자, 여기에 종이컵 같은 거를 컵을 하나 장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뚫어놔요, 밑에. 알겠니?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어떤 물을 넣을 거냐면 첫 번째, 자, 소금물을 집어넣을 거야. 두 번째는 얼음물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물은 실온의 물이야. 자, 맨 처음에, 자, 소금물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겠니? 네. 소금물은 밀도가 크죠? 보통의 물보다. 네. 그러면은 이 소금물은 이렇게 가라앉게 될 거예요. 자, 밑으로 여기에서 밀도가 크니까 쭉 가라앉은 다음에 바닥을 따라 이동을 해. 그 다음에 저 끝에서 솟아올라요. 이런 형태로. 그리고 다시 순환을 하겠지. 자, 얼음물도 마찬가지야. 자, 얼음물도 역시 똑같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솟아올라요. 이런 형태로 이 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것이 심층순환이에요. 자, 그러면 자, 더 빠르게 속도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얼음물에 소금을 녹인 후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더 빨리, 속도가 더 빨라요. 자, 밀도는 연분이 크고 수온이 낮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얼음물에 소금까지 녹인 다음에 실험을 하면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자, 심층순환의 특징. 자, 별거 없다. 심층순환의 특징이라고 해봐야. 자, 첫 번째.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표층순환은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 그치? 네. 자, 물이 겉에 흐름이 뭐 부표 같은 걸 띄워놔. 또는 물 위에다가 뭐 튀는 물체를 하나 얹어 놓으면 얘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심층순환은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수계 연구를 통해 흐름을 추정할 수가 있어. 자, 수계 연구가 뭘까? 수계가 뭐야, 수계가? 그, 이거예요. 수온, 염분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예요. 자, 우리 기단도 성질이 다른 기단은 서로 잘 안 섞였지? 네. 성질이 다른 수계는 잘 섞이지 않아요. 자, 잘 섞이지 않으니까 얘네들을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괴의 기원을 알면 자, 이동을 추정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은 자, 우리 남극 표층수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표층수가 염분은 30%일짜리인데 수온이 0도씨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대서양에 있지. 대서양 아주 바닥의 심층을 봤더니 자, 여기서도 염분이 30이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0도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극 표층에 있는 물이 대서양 아래로 내려갔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네. 이해됐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심층순환을 추정해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심층순환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자, 물질을 운반하는데 어떤 물질을 운반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표층에 뭐가 풍부하다 그랬죠? 그 영양염류, 아니야. 그 산소가 산소. 풍부하다 그랬죠. 음, 그치? 네. 표층에 풍부한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을 해요. 또는 심층에 풍부한 영양염류가 심층에 많아요. 표층으로 운반해줘. 이렇게 자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도 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에 비해서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음, 빠를, 아니야. 음, 매우 느리게 일어나요.
자, 표층순환에 비해서 매우 느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전 세계에 이 순환은 있지, 표층순환과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돼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 자,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가 뭔지는 알지? 네,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줄 중에 어느 한 곳이 고장나면 어떤 이 전체 흐름이 망가져 버리겠죠? 네, 이게 심층순환의 우선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윤서야, 다음 장 한번 넘겨봐봐. 자, 다음 장 넘겨보면은 그림 하나가 있죠? 네, 그림이 가 나가 있는데 나 그림을 한번 봐봐. 거기 나 그림을 보면 왼쪽이 대서양이고 오른쪽이 지중해예요. 자, 대서양과 지중해 가운데 지브롤터 언덕이라 그래서 이게 그 땅, 이게 바위 같은 거야. 네, 암석이 가운데 이렇게 솟아올라 있지. 네, 자, 그런데 지중해 해수가 대서양 쪽으로 넘어오죠. 네, 근데 그 어디를 흐르냐면 가운데로 흐르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봐봐. 그 중에 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누구니? 그 대서양 해수. 대서양 해수 B, 그 다음이 지중해 해수, 그 다음에 대서양 해수 A니? 네, 그러면 이 셋 중에 밀도가 가장 큰 놈은 누구겠어? 그 B요. 그렇지. 대서양 해수 B가 밀도가 제일 커요. 자, 이렇게 밀도가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해수도 잘 안 섞여.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이 뭐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왼쪽 그림 가에서 봐봐. ABC의 밀도가 표시돼 있죠. 네, 그 역시 수온과 염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 쭉 보면은 밀도가 거기에서도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 대상에서 A가 밀도가 제일 작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도가 다르면 잘 섞이지 않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북대서양, 대서양의 심층순환 매우 중요해요. 대서양 해수의 심층순환, 요거는 그림으로도 굉장히 잘 나온다. 자, 우선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자, 침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해수가 가라앉는다라 그랬죠. 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외워야 될 게 남극 주변에 외델해라는 게 있어요. 외델해. 자, 전 세계 바다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는 남극 주변에 외대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북대서양에 그린란드 주변이라고 하면 돼요. 그린란드 주변에 레브라도 해와 노르웨이 해가 있어요. 자, 이 세 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곳에서 이제 표층에 있는 해수가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서양 해수의 심층순환을 그림 나와 있죠? 네. 자, 선생님도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가 북극, 여기는 남극.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먼저 자, 여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바닥을 흐르면서 자, 여기까지 와요. 여기가 30도야. 자, 요 이름이 뭐냐면 남극 저층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간 해수가 이렇게 또 타고 자, 어디까지 흐르냐면 60도 S까지 이동했죠. 네. 여기가 60도야. 60도 S까지. 이게 자, 북대서양 심층수예요. 심층수. 자, 그 다음이 자, 요 60도 있는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온 해수가 북쪽으로 올라서 몇 도까지 올랐니? 20도까지 뭐야 남극 중층수는 20도까지 흐르죠. 네. 요게 20도 M까지. 자, 여기까지 흘러가는 것이 자, 여기까지가 이 이름이 뭐예요? 남극 중층수. 남극 중층수.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자, 밀도가 가장 큰 해수가 누구겠니? 남극 저층수요. 남극 저층수예요. 그 다음이 대서양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가 가장 밀도가 작죠. 그치? 자, 요걸 그림을 이렇게만 알아둬도 돼. 이거를 근데 거기 설명 나와 있죠. 네. 남극 저층수. 자, 남극 저층수 여기가 어디겠냐 여기가. 그 이쪽이 맨 외대래야 외대래. 자, 남극에 가라앉는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 알겠니? 네. 자, 외대래에서 침강한 해수가 자 30도 N까지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자 밀도가 가장 크죠. 네.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대서양 심층수. 얘는 어디서 가라앉겠어? 그 레브라도해. 맞아요. 레브라도 해와 노르웨이 해 주변에서 또는 그린란드 주변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신강한 해수가 자 60도 S까지 이동하죠. 네. 자 그리고 밀도는 누구보다 작다? 그 남극 저층수보다. 남극 저층수보다 작아요. 그다음에 남극 중층수는 자 얘는 자 60도 S 부근에서 침강하여 자 수심을 어느 정도로 이동하냐면 1000m 부근에서 이동을 해요. 수심 1000m 정도를 따라 북반구 어디까지 오르니? 한국 그 20까지. 20도 N까지 이동을 하죠. 자 밀도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이거예요.
자, 요게 바로 이 대서양, 북대서양에 있는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이야. 요거는 아주 잘 나온다. 시험에서도 그림으로도 잘 나오고,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심층순환에 자, 역할 요게 나오네. 역할은 아까 나온 대로 자, 심층순환의 역할에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면 아까 심층순환의 특징에서 나온 것들이 다시 또 언급이 돼요. 자, 제일 먼저 자, 심층순환은 전 세계 범위에서 전 범위에서 일어나는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에서 다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자, 이 심층순환은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극으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을 공급한다라는 역할을 해요. 공급한다. 자, 아까 물질 공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표층에 풍부한 무엇을? 그 네, 산소요.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한다. 맞죠? 네. 그리고 심층에 풍부한 무엇을? 영양염류. 영양염료를 표층으로 운반한다. 다시 안 써도 되겠지? 네. 그래. 그 다음에 자, 기후변화의 원인이 돼요. 자, 우리 자,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말은 이런 거지. 자,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 네. 자, 겨울에도 난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따뜻하다 그랬죠. 네.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곳은 여름에도 서늘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지. 네.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아니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라는 게 한때 있었거든. 이게 현재부터 약 12,900년 전. 자, 12,900년 전에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우리 빙하기라고 하는 거는 신생대에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중생대는 없었고 고생대도 있었고 성칸무리아도 또 이 빙하기가 있었어. 그런데 자, 이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은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이 돼 있다 그랬잖아. 네. 그 중에 한 군데가 고장이 생기면 어떻다 그랬어? 전체 흐름이 이상해진다 그랬죠. 네. 그거를 이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로 나타난 게 있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약 12,900년 전에 북극의 주변에 빙하가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바다로 유입이 됐다. 자, 바다로 유입되면서 자, 빙하가 녹아 유입됐으니까 자, 염분이 낮아지겠지. 네. 자, 염분이 낮아지면은 밀도가 어떻게 될까? 염분이 낮아지면 그 밀도도 낮아진다. 밀도가 감소하겠지. 네. 그러면 밀도가 감소하니까 밀도가 커야 잘 가라앉을 거야. 그치? 네. 근데 밀도가 작아졌으니까 잘 가라앉을까? 밀도가 작은 놈이 잘 가라앉겠어? 아니요. 아니지. 해수 침강이 억제가 돼요. 가라앉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쪽이 가라앉질 못하니까 자,
저위도에서 있지? 표층의 수가 고위도로 운반이 억제가 돼. 고위도로 운반이 억제가 돼. 자, 그러면 저위도에 따뜻한 물이 고위도로 안 올라온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자, 저위도와 고위도의 열의 전달이 어떻게 되니? 전달이 억제가 되겠죠? 그래. 그래서 고위도의 기온이 굉장히 하강을 해요. 이게 바로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가 발생한 원인이에요. 이해됐니? 네. 이렇게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은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한 군데 이상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이상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심층순환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1페이지 가운데 이제 제목을 봐봐. 큰 제목이 드디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이렇게 나오죠? 네. 이제 상호작용을 배울 거란 말이야. 여지껏 배운 게 뭐냐면 대기의 운동, 그 다음에 해수의 운동까지 배운 거야. 그런데 대기와 해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여. 그것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용승과 침강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심층순환에서 용승이라고 하는 거는 솟아오르는 거고 침강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용승과 침강을 배워볼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자, 표층 해수의 이동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 표층 해수의 이동. 자, 그랬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자, 북반구에서 표층 해수는 자, 바람 방향을 오른쪽 45도로 움직여요. 근데 평균 흐름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해요. 이게 북반구에서의 해수의 흐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반구에서는 자, 표층에서는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북반구와 남반구는 이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바람 방향의 왼쪽. 왼쪽 45도. 그 다음에 평균, 전체 물의 평균 흐름은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로 이동을 해요. 자, 여기서도 역시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윤서한테 알려줄 거야. 오늘은 웬만하면 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의 용승과 침강까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거든. 그러면 자, 점점 2단원 전체가 다음 시간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선생님하고 배워야 될 게 자, 외우는 방법, 외우라는 대로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랬을 때 자,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보자. 북반구 선생님은 동안 자, 동안과 서안을 또 알아야 돼. 동안, 서안. 자, 요거 비교해 보자.
우리 이거 쉽게 알아내는 게 있지. 동해안이라고 해봐, 우리나라. 그리고 서해안이라고 해봐. 동해안은 어느 쪽이 바다냐면 육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바다죠. 네. 동쪽이 바다인 곳을 동안이라고 하면 되고 서쪽이 바다인 것을 서안이라고 하면 돼. 이해됐니? 네. 동안, 서안 이거 동쪽이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동쪽이 바다인 곳을 동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가 육지야. 여기가 바다. 그리고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저 그림 이해가 되니? 네. 자, 그러면 저 그림에서 자, 역시 왼쪽이 육지고 오른쪽이 바다죠. 네. 이런 곳을 우리는 동안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게 무슨 풍이야? 그, 남풍? 네, 맞아요. 남풍이지. 자, 남풍이 불면은 표층에 있는 물은 북반구에서는 있지. 북반구라 그랬으니까 오른쪽 45도로 흘러요. 알겠니? 네. 근데 여기에서 있지. 이 바닥까지 쭉, 이 밑바닥까지 가보자. 밑바닥까지. 자, 밑바닥까지 쭉 가면은 이 물의 흐름이 이렇게 방향이 점점 바뀌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흐름의 속도도 느려져요. 자, 이런 형태로 나선 형태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맨 바닥은 이렇게까지 방향이 바뀌거든. 네. 자, 그랬을 때 이걸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에크만 수송의 평균 흐름은 북방구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오른쪽 45도라 그랬니? 네. 이게 평균이야. 앞으로 이 평균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돼. 평균. 자, 용승 침강에서는 이 평균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저 해안선 쪽을 봐봐. 자, 해안선 쪽을 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물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 빠져나가니? 자, 여기 봐. 이게 해안선이야. 네. 이쪽에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지. 네. 그러면 물이 부족해지지. 네. 물이 부족해지니까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있지. 이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걸 용승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연안 용승이라고 부르거든, 특히. 자,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있지. 용승과 침강을 이제 배워보잔 말이야. 자, 그래서 용승과 침강 배워보자. 자, 용승과 침강. 자, 거기에 뭐부터 나왔어? 용승. 용승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용승은 심층에 있는 물이, 자, 첫 번째, 용승이라는 것은 심층 해수가 표층으로 솟아오르는 거죠? 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불러요. 자, 심층 해수는, 자, 보자. 언제 솟아오르냐면, 표층의 물이, 표층의 물이 주변보다 부족할 때. 자, 표층의 물이 주변보다 부족하면 물이 솟아올라요.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알겠지? 네. 물이 부족해. 주변보다 표층에서. 그러면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 솟아오르는 게 용승이야. 그런데 이 용승이 일어나면은 심층에 있는 물은 차갑지. 네. 찬물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서늘한 기후가 되겠죠. 네. 서늘한 기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대기가 냉각이 될 거야. 맞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은 찬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 상하 운동이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안개 발생이 잘 돼요. 안개 발생. 자, 그 다음에 자, 구름은 잘 안 생기니까 건조 기후가 형성되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심층에 풍부한 영양 염류를 표층으로 운반하니 어? 네. 영양 염류를 표층으로 운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 먹이가 되는 것들이 표층에 많이 모여. 굉장히 그래서 좋은 어장이 만들어져요. 자,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굉장히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 수온약층에 피가 얕아져요. 이런 말은 없으면 써놔야 돼. 자, 침강은 표층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우리는 침강이라고 불러. 그러면 침강은 언제 일어나냐면 표층에 물이 주변보다 과잉일 때, 많을 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자, 표층 해수가 따뜻해요. 수온이 상승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산소가 심층으로 운반이 되겠지. 네. 아까도 계속 얘기했다. 자, 표층에 있는 풍부한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져요. 자, 이렇게 우선 용승과 침강을 외울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는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을 배울 거예요. 자, 세 번째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 자, 요걸 배울 때, 자, 윤서야, 여기서 이제 외우는 방법이야. 어떻게 외우는지 봐봐. 자, 요거 우선 지우고, 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북반구, 동안, 북반구, 서안, 남반구도 동안이 있겠죠? 남반구도 서안이 있어요.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이 둘은 서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 요 둘도 서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 얘네들도 반대가 일어나. 얘네 둘도 반대가 일어나. 근데 이렇게는 뭘까?
대각선 길이는 같다야, 같다. 알겠니? 네. 그러면 선생님이 잘 봐봐.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북반구 동안하고 북반구 서안의 남풍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거를 두 개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이게 요 두 개는 서로 반대, 두 개는 서로 반대, 대각선은 서로 같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지. 네. 그렇게 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가 북반구 동안. 자, 북반구 동안은 동쪽이 바다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동쪽이 바다인 경우가 동안이라 그랬지. 자, 이렇게 방위 표시가 돼 있고, 자, 요게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남풍이 불었어요. 됐니? 네. 자, 남풍이 불면 북반구에서는 평균 물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평균 그 평균 그 물의 양이 평균 물은 바람 방향의 어느 쪽 직각? 오른쪽. 네. 평균 물의 흐름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이라 그랬잖아. 네. 이게 평균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연안 쪽에 여기는 물이 어떻게 되니? 물이 적어. 물이 부족해지지. 네. 물이 부족해지니까 밑에 있는 물이 솟아올라. 이것이 용승이에요. 됐니? 네. 자, 북반구 지금 동안이었어요. 자, 그러면 북반구 서안을 보자. 자, 이게 서안이에요. 북반구 서안. 자, 그리고 방위 표시는 역시 이렇게 돼 있어. 자, 바람이 똑같이 이렇게 불었어. 이게 무슨 풍이야? 통. 똑같이 남풍 아냐? 네. 남통이다. 남풍이잖아. 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니까. 자, 그러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는 이쪽이 90도니? 자, 이렇게 90도냐? 네. 이렇게 90도로 이쪽에 물이 모이지? 네. 물이 과잉이 돼요, 과잉. 자, 왼쪽에 있는 물이 오른쪽 연안 쪽으로 막 모여. 그러면 이 물은 어디론가 가라앉는단 말이야. 이게 연안 침강이에요. 이거 봐. 자, 북반구 동안과 북반구 서안은 똑같은 남풍에 의해서 동안은 용승이 일어나지만 서안은 침강이 일어났지. 네. 그러면 자, 남반구 동안에서는 남풍이 불면 뭐가 일어나? 그 용승. 아니지. 자, 남반구 동안은 북반구 동안과 반대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남반구 동안에서 남풍이 불면 침강이 일어나. 네. 이해됐어? 지금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래. 그렇게 이거 뭐 8가지 다 외울래? 아니잖아. 그러니까 북반구 동안 하나만 외워놓고 남풍일 때 용승이면 북반구 서안에서는 남풍일 때 침강. 그리고 남반구 동안에서는 남풍일 때 침강. 알겠어? 네. 그리고 남반구 서안에서는 남풍일 때는 똑같이 용승. 이렇게 외워지는 거야. 네. 그렇게 외우면 굉장히 쉽지. 그리고 그러면 거꾸로
자, 북반구 동안에서는 북풍이 불면은 침강이 일어나겠다. 그치? 네. 반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북반구 서안에서는 남풍이 불 때 침강이어야지. 맞잖아. 네.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자, 하나의 그림 가지고 8개를 다 알 수 있는 외우는 방법으로 해야 돼. 자, 이게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적도 용승. 자, 네 번째 적도 용승. 자, 적도 용승이라 그랬으니까 적도 쪽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단면을 보면은 자, 적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솟아올라요. 이게 적도야, 0도야, 0도.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30도 북반구, 이쪽에 마이너스 30도라고 하면은 자, 북반구 쪽으로 30도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고 여기서도 남반구 30도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해요. 이게 적도거든. 자, 적도에서는 밑에 있는 심해 있는 물에 솟아오르지. 네. 그리고 북반구 30도, 남반구 30도로 물이 흩어져. 자, 그러면 옆에 이런 세 개 그림 있는 거, 이렇게 선이 세 개 있는 거 있니? 네. 이거는 반면이고, 이건 하늘에서 본 거야. 이게 0도, 이게 북반구 30도, 이게 남반구 30도라고 할 때 잘 봐봐. 자, 이게 무슨 풍이었지? 그, 북, 맞아, 북동무역풍. 네. 북동, 그리고 이렇게 적도 쪽으로 부는 바람에 이게 남동무역풍이었잖아. 네.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자, 이게 바람이야. 이게 네. 북동 무역풍. 이거는 남동 무역풍이에요. 자,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평균 횟수는 어느 쪽 직각이라 그랬죠? 빵구요? 어, 빵구는 그, 왼쪽, 오른쪽 직각. 오른쪽. 네. 자, 이거 봐. 오른쪽 직각. 맞니? 네. 자, 이것도 오른쪽 직각. 여기서도 오른쪽 직각. 자,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 왼쪽 직각. 왼쪽 직각. 자, 이런 식으로 흘러. 자, 여기 봐봐, 여기. 여기가 적도잖아. 네. 여기 있는 물이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30 쪽으로 비스듬히 물이 빠져나가니? 지금 음, 초록색이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이야. 네. 그러면 적도 쪽에 있는 물은 물이 부족해지지. 네. 물이 부족하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우승. 용승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냐?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적도 용승이야. 그래서 적도 쪽에서는 용승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꼭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근데 저기압 고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이에요. 저기압 고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 자, 북반구 저기압 먼저 해볼까요? 자, 북반구 저기압. 자, 북반구 저기압.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르지? 빵구 저기압은 그, 저기압이니까 그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맞죠? 네. 그러면 잘 봐.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비스듬히 불어 들어오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자,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이게 저기압이란 얘기야.
그치? 네. 그럴 때, 자, 물은 바람 방향의 어느 쪽으로라 그랬지? 북반구에서는? 북반구. 오른쪽 직각이라 그랬죠? 네. 자,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그려보자. 반시계 방향으로 본다 그랬죠? 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 그러면은 물은 오른쪽 직각. 이게 오른쪽 직각 아니야? 네. 이게 오른쪽 직각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물이 나가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물이 부족해지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용승이 일어나. 이해되니? 자, 이번엔 남반구 저기압을 또 그려볼 테니까 봐봐. 남반구 저기압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게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어느 쪽 직각이라 그랬어? 왼쪽 직각이라 그랬죠? 네. 왼쪽 직각이면 역시 이거잖아. 똑같잖아. 네. 그러면 역시 이 가운데는 물이 부족해져. 물이 부족해지니까 용승이 일어나. 이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고기압에서 한번 보자. 북반구 고기압. 자,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자. 알아보기 쉽게. 자,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이게 오른쪽 직각이거든. 자, 안쪽으로 물이 모이니? 네. 물이 과잉이 돼, 과잉. 물이 모여. 그러면 침강이 일어나겠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남반구 고기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려볼까요? 남반구 고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놓고, 자, 이 그림의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 이게 왼쪽 직각이야. 역시 안으로 모이네. 역시 물이 과잉이 돼요. 그래서 침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 용승이 일어나는 것은 표층의 물이 주변보다 부족할 때라 그랬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얕아진다 그랬어요. 네. 자, 봐봐. 여기가 물이 부족하지? 네. 자, 물이 부족하면은 있지? 여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용승이 일어나거든. 여기서도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용승이 일어날 때 여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따라올라. 이게 수온약층이야. 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날 때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표층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되지? 네. 그래. 그래서 자, 용승이 일어날 때는 뭐라 그랬어?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얕아진다 그랬잖아. 네. 자, 근데 침강이 일어날 때는 주변보다 물이 어떻다 그랬어? 많다고.
주변보다 물이 표면에 있는 물이 많아. 여기 봐. 물이 과잉이야. 더 높아.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가라앉아요. 이게 침강이란 말이야. 네. 그리고 여기가 수온약층이야. 여기서도.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때?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이 깊이가 굉장히 깊게 나타났지? 네. 그런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네. 요게 바로 이 용승과 침강의 해수와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